과학도 김부선입니다. 날씨에 따라 색이 바뀌는 옷, 접촉사고로 찌그러진 자동차가 스스로 복원되고 큰 수술 없이도 몸속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던 이런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온도, 습도와 같은 조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변신하는 4D 프린팅에 대해 알아봅니다. 푸드 프린팅은 형상이 변하는 거고 형상이 이제 굉장히 작은 형상 변화가 아니고요. 대변형. (3D) 프린팅도 다 모르는데 벌써 (4D) 프린팅이라고 하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3D) 프린팅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D) 프린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3D 프린팅이란 먼저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컴퓨터에 제품의 모양에 대한 정보가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표현된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가 한 층 한 층씩 단면을 쌓아서 전체적인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늘 제가 한 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밑에 위에 부분은 이제 광경화 수지로 그 액체가 빛을 받으면 딱딱하게 이제 변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액상이 있는데 그것을 경화를 시켜가지고 만든 형상이고요. 아래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떡가래 같이 딱딱한 고분자를 녹인 것을 떡가래를 길게 뽑아내서 한 층 한 층씩 이제 쌓아 올려서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계에 따라서 그 만들어지는 가공 방식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그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에 그 제품의 모양에 대한 정보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한 층씩 쌓아 올려서 만드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3D 프린터의 발전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네. 이 3D 프린터를 처음 보셨을 때 이거 어디다 쓰면 되게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3D 프린팅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1984년에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렇죠.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한 5년 전인데 그때도 연구실에 이제 3D 프린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광경화 방식으로 돼 있는 3D 프린터들이 있었고요. 관심은 많이 받았지만 3D 프린터가 좀 상업적인 성공을,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우리한테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공이라는 것은 한 2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가공을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해왔고, 그런 가공 방식을 3D 프린터가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D 프린터에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려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지 기존 가공 방식으로 우리가 뒤엎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치과에서 사용되는 수술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임플란트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을 때 보통 이제 이게 이제 환자의 그 하악이라고 치면 여기다 이제 드릴을 해야 되거든요.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의 그 하악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이제 면들이 곡면이고요. 그리고 그 표면이 딱딱하지도 않고 물컹물컹한 상황인데 거기서 정확하게 그 맞는 각도로 또 여기 안에 신경관이 또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경관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네.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일단 CT를 찍습니다. 그럼 CT를 찍으면 뼈와 신경관의 위치들이 전부 탐색이 되는데 그 정보를 토대로 수술을 보조할 수 있는 기구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수술을 보조할 수 있는 기구인데요. 여기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이제 클립인데 그 클립을 여기다 라운드 클립을 끼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클립이 하는 건 뭐냐면 드릴하는 위치와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보조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진짜 3D 프린팅만이 이렇게 적합하고 그 환자에 딱 맞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의 그 하악에다가 딱 맞추고 이게 뭐 드릴이라고 치면 여기다 이제 드릴링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내비게이션입니다. 예, 내비게이션 역할은 뭐 가이드라고 하는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을 편하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철 같은 거는 이제 그 보철도 이제 치아 같은 것이 이제 좀 뭐 상하고 썩고 하고 뭐 그러면 이제 거기를 깎아내고 그 깎아낸 모양을 이제 예쁘게 원래 치아 모습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치기공사들이 지금까지는 해왔지 역할을. 그래서 그것을 본을 떠서 치기공사들이 뭐 며칠 걸려서 만들곤 했는데 지금은 3D 프린터로 그 모양을 그대로 출력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해내서 현장에서 딱 맞게 그래서 딱 올려놓게 되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보시죠. 네.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우주 분야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기술이 빨리 성숙되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나사에서도 이제 뭐 화성 기지 건설할 때 이제 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직접 행성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네. 계획들을 이미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의 범위가 정말 어디까지일까 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3D 프린터를 실제로 비행선에 실어서 그러니까 우주 비행선에 실어서 이제 대기권에 올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했던 이유는 그 우주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계 장치들이 있는데 뭐 한 부분이 고장이 난다고 치면 근데 그런 고장이 난다고 치면 그걸 고치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많은 부품들을 다 적재하고 우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만 우리가 하나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고장 나게 되면 그 고장난 부분의 설계도를 뭐 지상에서 관제탑에서 받아서 그 설계대로 거기서 이제 프린팅을 해서 부품을 갈아 끼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수연 학생은 3D 프린팅을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저한테는 사실 4D 프린터는 물론이고 3D 프린터도 많이 생소한데요. 아무래도 3D 프린터가 조금은 고가이고 일반 프린터처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보니까 3D 프린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3D 프린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에 카이스트 학부생들이 보급형 3D 프린터를 만들었고 또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런 보급형 3D 프린터들이 더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D 프린팅이 앞으로 더욱더 보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4D 프린팅이 나왔어요. 4D 프린팅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된가요? 3D 프린팅의 장점은 그 공간상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물질을 얹어 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공 방식을 보면 재료들을 많아야 뭐 한 10가지 정도 재료를 사용하고 있죠.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4D 프린팅은 수채화, 그러니까 물감과 물감을 우리가 농도를 우리가 조절해서 배색을 해서 합성을 해서 무한한 게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질들을 우리가 혼합을 해서 그거를 또 공간상의 적재적소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꿈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부분 어떤 부분들은 이제 팽창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내부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양이 이제 굉장히 현저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정한 알고리즘대로
로직대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물질들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물질들이 서로 반응해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그 광의의 의미에서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공간 개념으로 하면 그냥 3D, 그다음에 네. 시공간을 했을 때 4D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시간 요소가 들어간 게 4D 개념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나 수학에서 말하는 4D는 네. 이제 그 공간상에서 4D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4D는 시간을 하나 더 붙인 거죠. 3D에다 시간을 하나 더 붙여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출력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3D 프린터도 되게 그 작은 부품을 만드는 것부터 네. 집을 만드는 것까지 되게 맞습니다. 장치의 크기가 달랐는데 네. 4D 프린터도 그럴 건가요, 그러면? 4D 프린터는 이제 물질을 배합할 수 있는 3D 프린터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덩치가 있고요. 형상 기억 고분자만 사용해서 4D 프린팅을 한다 손 치면 그거는 이제 FDM 프린터 60만 원짜리 그런 걸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좀 근데 튜닝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형상 기억 고분자라는 것이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FDM 프린터를 뽑을 때 이게 노즐을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온도나 배출 속도 같은 걸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은 들어가겠지만 뭐 충분히 굉장히 저렴한 프린터로도 좀 맛은 볼 수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네. 갑자기 자동차에서 막 우주선으로 변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이 4D 프린터가 아주 작은 물체에서만 가능하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되게 이 3D 프린터의 발전이나 활용들이 되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꼭 작은 물체에서만 이루어졌던 거는 네. 이 가할 수 있는 힘이나 변이가 이게 좀 스케일이 작아서 됐던 거고요. 네. 물리적인 그 법칙에 의해서 그게 사실 위배되지는 않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랑은 좀 다르죠. 나노 테크놀로지는 스케일업이 굉장히 힘든다고 치면 4D 프린팅은 문제는 힘이 이제 좀 작아서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좀 굉장히 미약한 힘이거든요. 니트놀 가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한 가닥에 한 3g 정도 포스밖에 못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팔을 보면 우리가 뭐 20kg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큰 힘도 원리적으로는 가능하고 단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안 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갈 수 있는 거고 나노테크놀로지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4D 프린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4D 프린팅은 사실 3D 프린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그런 재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피가 커지는 재질을 사용해서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은 부피가 커지게 되면 이제 굽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형상의 변화를 이제 할 수도 있고 니티놀이나 형상기억 합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축함으로 통해서 이제 액추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물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고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상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거든요. 어떤 기억한 형상으로 가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형상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소재가 뭔지를 생각하고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4D 프린팅은 형상이 변하는 거고 형상이 이제 굉장히 작은 형상 변화가 아니고요. 대변형, 200%, 300% 되는 변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사실 조금씩 변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4D 프린팅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기억 형상 합금 소재? 네. 그거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나요? 형상 기억 합금도 있거든요. 이제 형상 기억 합금은 특징이 또 힘이 또 몇 배 커집니다. 고분자 같은 것보다는 힘이 굉장히 좀 크고 많이 쓰이는 형상 기억 고분자, 형상 기억 합금은 이제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 강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강성 차이를 통해서 또 형상의 변형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사람 팔을 보면 이제 근육이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수축을 하고 한쪽은 이제 이완을 해서 이제 팔이 움직이는데 니트놀 합금을 사용해서 양쪽에 이제 팔 같은 구조물에 이제 앞쪽과 뒤쪽에 니트놀 합금을 넣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어느 한쪽 면을 가열을 시키면 이제 거기가 이제 수축 강성이 높아지니까 수축을 하게 되고 뒷부분은 가만히 있게 되면 이제 어떤 모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팔을 접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4D 프린팅은 특별한 소재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프린팅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거는 이게 변형이 된다는 거는 이제 간섭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게 변형이 되면서 어느 한쪽이 부딪혀서 더 변형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간섭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이 예측을 해서 그 간섭을 피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가 정적인 설계가 아니고요. 이게 펼쳐졌을 때 아니면 굽어졌을 때 어떤 모양으로 가는데 그 모양이 어떤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 G스트에서 만들었었죠. 네, 3년 동안 만들었었습니다. 그 아이언맨 영화에서 보면은 그 하나의 물질이 자기 몸에 딱 붙였을 때 자기 그 슈트로 이렇게 딱 변하잖아요. 옷으로.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으로 이렇게 변하는 장면들을 가끔 봤었는데 그런 기술들이 결국엔 여기 이 4D 프린팅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의복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몸에 딱 맞는 옷을 맞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상기억 소재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분은 이제 수축을 하고 일부분은 이제 가만히 입고 인해서 몸에 딱 맞는 그런 옷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카피잖아요. 뭐 내 몸에 딱 맞는 네, 옷. 그게 네. 이제 현실이 현실이 될 수 되는 있다는 거죠. 거죠. 그게 좋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보완해주는 옷 네. 이런 거. 네. 보완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리 들어도 4D 프린팅 너무 어려운데요. 네. 조금 사례를 들어서 4D 네. 프린팅의 기술 원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고분자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고분자라는 것이 이제 그 스파게티 같은 그 가닥들이 이게 엉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이 스파게티 가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형상기억 그 고분자라는 거는 그 스파게티들을 말랑말랑하게 좀 만드는 겁니다. 말랑하게 만들고 특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비튼 다음에 우리가 이걸 냉각을 시키면 스파게티 가닥들이 서로 이제 접하는 부분에서 그 링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링크가 일어난다는 건 서로 이제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변형한 상태에서 스파게티 가닥들이 말랑말랑이 잘 변형이 됐고 그 상태에서 가닥들이 이제 붙은 상태에서 냉각을 시키니까 이 링크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굳어버린 거죠. 근데 굳어버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거를 가열을 하면 그럼 이게 말랑말랑하게 되면서 그 링크들이 부러지는 거죠. 이 링크들이 부러지면 이게 응축돼 있던 그 힘들이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원래 모양으로 휙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형사기억 고분자의 좀 쉽게 설명드린 예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네. 그 자동차 그 겉모습의 필요에 따라서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금 이 4D 프린터의 개념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액체 금속이라는 표현을 네. 썼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애플에서 뭐 액체 금속에 관한 특허를 낸다 그래서 우리 아이폰 같은 것들이 액체 금속을 사용해서 만들어질 거다. 뭐 그런 그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액체 금속 형질을 이용해서 어떤 특성한 형태를 한다. 근데 그런 거는 좀 아직은 좀 먼 얘기 같아요. 예, 그거는 모르겠죠. 어떤 물리적인
원리가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겠지만 그건 사실 물리적인 원리로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음. 경우는. 그렇다면 4D 프린팅이 실생활에서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그걸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국가 연구비로 이제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람들 다 좋아하고 뭐 재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국가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좀 사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의료용 스텐트를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라는 거는 이제 그 뭐 동맥 경화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피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스텐트, 혈관 스텐트라 하는데 그런 스텐트들이 사실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 뭐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한 100억 달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액수로 수입되는 그 단일 품목이 스텐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4D 프린팅이 잘 사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사실 제가 특허도 내고 논문도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그 스텐트를 이게 원통형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편평하게 우리가 프린팅을 하고 그 편평하게 프린팅된 것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말려서 실린더 형태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또 발표도 해서 논문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데 혈관이 그냥 단순하게 긴 혈관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분기되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수도를 생각하셔도 수도가 만약에 막힌다고 치면 이렇게 긴 관이 막히겠어요? 아니면 어디가 이렇게 분기되는 쪽이 막히겠어요? 분기되는 게 이제 훨씬 뭐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쪽에 스텐트를 넣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굉장히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스텐트를 넣고 싶은데 보통 그냥 지금은 그냥 실린더 형태의 그 스텐트 두 개를 짜집기로 해서 수술을 2번 한다고 이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넣어서 맞추고도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환부의 모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분기되는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그 모양되는 형상을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표현을 해내고 그 표현한 대로 우리가 형상 기억 그 고분자 합금을 통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든 거를 우리가 환자한테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에는 딱 맞지만 거기를 가려면 긴 혈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통과하기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넣을 때는 이거를 우산을 접듯이 굉장히 압축을 해서 조그만 형상으로 만들고 넣고 나서 우리가 그쪽 끝에 이송을 시켜서 환부에 정확하게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이거 펼쳐서 거기에 딱 맞게 되게 되면 나아가서 거기서 더 다른 자극을 받아서 얘가 팽창을 해서 거기를 넓힐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교수님께서는 주로 그런 의학적 분야를 연구하시는 건가요? 소재 개발 같은 것도 함께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설계 전공이고요. 그래서 설계라는 거는 사실 레드나르 다빈치도 설계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정하게 어떤 소재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한 분야를 이렇게 걸쳐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설계 입장에서 여러 기술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계자, 엔지니어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네, 특정하게 어떤 소재나 어떤 분야에 이제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여러 분야를 이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설계하는 것이 또 매력적인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D 프린팅의 동향은 어떤가요?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연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4D 프린팅이 뉴스에 보면 이렇게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국방성에서 병사의 전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구비를 얼마큼 투입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노출되는 그렇게 언론에 발표되는 그런 결과들은 좀 비교적 적은 것 같고 지금은 좀 개념을 잡아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뭐 마음은 급하죠. 뭐 이게 당장 이게 뭐 우리 매출을 좀 증대시키고 우리를 삶을 유태시키고 그런 게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스텐트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분야인 것 같고 왜 아직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뛰어드는지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텐트는 진짜 4D 프린팅에 딱 맞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딱 지금 시점에서 이 4D 프린팅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럴 만한 어떤 좀 그런 강한 이유가 있나요? 있죠. 네. 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치면 진짜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들은 공업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중공업, 자동차. 네, 네. 예, 뭐 그쪽 분야도 그렇고 뭐 전기 전자 쪽으로도 네, 네. 굉장히 많은 분야를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제조업들은 추격하는 쪽들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렇죠. 베트남에서 추격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 제조업을 남이 못 따라오는 새로운 분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그런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4D 프린팅이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 기술을 지금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도 되겠죠? 같이 세계 시장에서. 네, 네. 그러면은 거의 대등하게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14년도에 이제 그 개념이 나왔는데 저희 연구가 15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 기획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 그거를 교수님은 그런 기술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셨는지. 네. 네. 3D 프린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2015년도에 이제 4D 프린팅 과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쪽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4D 프린팅이 상용화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형이 크게 되면 이제 보기에는 많은 변형이 일어나니까 멋있죠. 멋있고 뭐가 크게 변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변형이 크게 되면 문제는 이제 그 작동되는 힘이 굉장히 지금 소재로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반대로 변이를 이제 작게 하면 힘을 크게 할 수가 있거든요. 변이를 작게 하면 힘을 크게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보기에 별로 감동이 없는 거죠. 이게 변화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변형도 크게 되고 작동 힘도 크게 되는 거.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뭐 인체 머슬이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20kg, 30kg 우리가 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분자나 뭐 형상기억 합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한 가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닥을 써가지고 힘을 이제 크게 하고 변형도 크게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응용 범위로 우리가 뛰어들 수가 있겠죠. 지금은 좀 토이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보기에는 멋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4D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4D 프린팅 기술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몇 가지 뭐 상상을 해보면 해바라기를 보면 해를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보면 솔라 패널들 설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솔라 패널을 설치할 때 그 각도를 굉장히 조심해서 설정을 하는데 이제 그게 평균적인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그 복사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 각도. 근데 해바라기는 동력 없이 그 해를 바라보고 계속 추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4D 프린팅을 기술을 이용해서 솔라 패널의 그 패널을 잡고 있는 구조물을 우리가 4D 프린팅으로 만든다고 치면 특정 가열되는 부위로 이제 이게 자동으로 숙여서 이 햇빛을 추적하게 한다든지 동력 없이 패널이 이제 해를 추적을 하게 되면 그건 진짜 멋진 것 같고요.
4D 프린팅이 또 잘 사용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피차가 큰 거를 저희는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피차가 크다는 건 이제 접혔을 때는 부피가 작고 펴졌을 때는 큰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텐트를 쳐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텐트 치는데 좀 노력이 많이 들거든요. 뼈대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구겨서 뭐 가방에 있는 그런 정도로 부피를 작게 했다가 그 현장에서 딱 놨더니 이게 자극에 의해서 텐트가 팍 펴지면 이렇게 펴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타이어를 예를 좀 들어보면 경주용 차의 타이어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 커다란 거. 근데 표면이 맨질맨질하죠. 네. 근데 좀 의외였어요. 왜 맨질맨질할까? 그때 맨질맨질한 이유가 마찰력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맨질맨질할 경우에. 근데 그 경주용차가 이제 혹시 비가 오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그 트리드를 넣어가지고 배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타이어 표면을 4D 프린팅 기술로 만들게 되면 이게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요철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가고 싶을 때는 이제 맨들맨들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다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좀 누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오늘 4D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나요? 일단 저는 그 탐험을 하니까 네. 이 4D 프린팅 기술이 좀 발전이 되면 이 탐험에도 되게 혁신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를테면 그 뭐 공룡 화석을 발굴한다. 그러면 되게 부분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 이게 어떤 공룡인지 알 수 없어서 뭐 과학자들의 뭐 해부학 지식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술도 여기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찾았던 이런 파편들을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이 정도 파편이면 이 정도의 뭐 팔 길이겠다, 다리 길이겠다 이렇게 유추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또 4D 프린팅 기술이 더해지면 오히려 더 이게 그냥 단순히 정적인 어떤 골격의 모델이 아니라 좀 뭔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재미납니다. 예. 네. 네. 저도 이제 과학이 정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과학은 인류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4D 프린팅 기술도 될 것 같고 이 기술이 또 우주하고 잘 접목이 돼서 나중에 행성 탐사에도 쓰이고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연구라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잖아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계속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에 대해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연구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또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시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또 아직 학부 3년 차밖에 안 된 학생으로서 이렇게 복잡한 연구에 대해 들을 때면 인간이 이뤄낸 과학적 발전이랑 저희가 획득해낸 지식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한 말씀 정리해 주세요. 네. 그 과학을 한다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리가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명료해지고 간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해진 거를 또 사람들한테 타인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또 그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 내가 아는 거를 누구한테 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인데 그래서 그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이렇게 공부 같은 것들, 과학 같은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게 과학이 굉장히 재미난 거거든요. 개념이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할수록 점점 간단해지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